안녕하십니까. 자아 프로듀서의 클레이 프로입니다. 독취사 스펙업 서류 Q&A란을 보면 요새 의사소통 관련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다입니다. 한번 보시죠. 의사소통 능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팀플이나 아니면 경험 등을 통해서 얘기하면 될까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의사소통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의사소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소통 능력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의사소통 능력이란 NCS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중 하나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거나 자신의 뜻한 바를 표현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문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때 상대방이 뜻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럼 달변가들처럼 말로써 설득만 잘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럼 의사소통 하위 능력 한번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준생들은 이 밑에 있는 4가지 하위 능력들을 4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가 다 놓칩니다. 이 4가지 토끼 중에서 한 마리라도 있으면 신입사원의 업무 수행 기본에 의사소통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사표현 능력. 의사표현 능력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언제 어떻게 표현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 공감 능력입니다.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우선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사들의 노하우를 쉽게 습득해서 그것들을 베끼면서 표현하면서 창조적으로 본인들의 능력으로 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서 작성 이해 능력입니다. 직장에서의 문서 작성은 일반 글에 비해 형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시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또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은 내가 말을 잘하고 듣고 하는 것만이 의사소통 능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어 능력입니다. 외국어 능력이 이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는데 정말 100% 포함됩니다. 외국인과의 소통, 감정 교류, 문화 이해,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성취했던, 아니면 본인과의 친구와의 교류가 끈끈했던, 이런 것도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의사소통 능력의 다 하나인데,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본인이 팀플레이에서 어떤 걸 극복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이렇게 정형화되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본인의 경험을 근거로 새롭고 차별화된 소통 능력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요? 그럼 그 다음 스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소통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관련된 에피소드는 본인이 겪은 일상적 경험 중에 선택해야 되고, 그건 본인이 지어내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경험에 기반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술해야 됩니다. 그 작성 스텝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경험을 정리해야 됩니다. 초중고 대학교 일상생활을 본인이 자세히 정리한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엑셀이나 워드 상관없고요. 혹시 이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경험 정리표를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하위 선택입니다. 의사소통 하위 능력이 아까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의사 표현 능력, 그 다음에 경청 및 공감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아니면 외국어 능력, 이 4가지를 다 기술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힘들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본인이 전략을 짜야 됩니다. 대학교 프로젝트나 알바 등 식상한 스토리인지를 다시 한번 리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성공을 했든 성공을 하지 않든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경험을 나열하면서 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떻게 뭔가를 깨달아냈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겪은 내용하고 본인이 느꼈던 진솔한 감정을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쓴 다음에는 꼭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인사팀이나 현업 담당자 등이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게 아는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는 뭐 선후배, 가족 등 뭐 문맥이랑 논리 한번 좀 봐줘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받으면 되고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경험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소통 능력 하위 선택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차별화 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를 작성해 놓으시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모두 같은 스텝으로 작성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합격자 자소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질문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 합격자 자소서 예시입니다. 무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하는 것. 함께한다는 모토를 중심으로 팀원과 협력하여 연극 무대를 성공적으로 꾸미고 리더십 캠프에서 대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대학 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캠프에서 여러 리더십에 대한 교육과 한편의 연극을 만들어가며 각자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양한 팀별 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선후배들과 호흡을 맞춰 무대에서 공헌까지 해야 했기에 무엇보다 의사소통 협력이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단기간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팀장의 역할을 맡게 된 이후 회의나 연습을 진행할 때면 팀 내에 소외된 인원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팀원 모두에게 충분한 역할이 배분되도록 하였고 낯가림 심해 잘 어울리지 못하는 팀원이 있으면 의견을 물어가며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밤샘의 준비 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몇몇 인원이 컨디션의 난조를 겪으며 팀 내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서포트형 리더십을 발휘하여 컨디션이 저조한 팀원에게 약과 과자를 챙겨주고 함께 바깥 공기를 쐬며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연극 무대에 막이 올랐고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여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저희 팀의 무대는 심사위원과 관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팀별 평가 1위를 달성하여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 하반기 SK하이닉스 양산관리에 합격한 취준생의 자소서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나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보기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의사소통 작성 가이드를 지켰습니다. 리더십을 기반으로 의사표현 능력, 경청 공감 능력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자세히 설명했고요. 그리고 대상까지 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소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질문거리가 많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많네요. 예를 들면 리더십 캠프에 왜 참여했는지, 낯가림이 심한 인원에게 어떻게 공감 경청 능력을 발휘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이 자소서를 좀 더 첨삭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주변에서 고민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와서 얘기하였고 저는 눈을 마주치고 들어주기만 하였는데도 친구들은 고민이 사라진 듯 투덜해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 장점 등을 설명하고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서포트형 리더십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서 본인은 그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리더 역할을 잘했고 의사소통 능력이 다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자기는 공감 경청 능력이다, 의사 표현이다, 아니면 외국어다 이런 식으로 특화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직한다고 치고 제가 만약 작성한다고 치면 저는 분명히 보고서 능력, 의사 표현 능력 중에서 보고서 작성이나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면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한 장 단위로 짧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 특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